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중레저 안전가이드 권한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전문적인 테크니컬 다이빙 분야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일반적인 수중레저 스쿠버 다이빙에서는 한계 수심을 30m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수심으로 잠수를 하면 여러 가지 위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테크니컬 다이빙은 그 한계 수심보다 더 깊은 수심을 안전하게 잠수할 수 있는 전문 기술 잠수를 말합니다. 원래 테크니컬 다이빙은 심해 탐사 활동이나 해양과학 연구조사 또는 전문 촬영과 같이 수중에서 어떤 특수한 목적성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잠수 기법인데요. 요즘은 더 깊은 바닷속을 안전하게 탐험해보고 싶어하는 일반 다이버들이 레저 활동으로 즐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수심이나 일반적인 잠수 기법으로는 도달하기 힘든 곳을 탐험하는 만큼 위험 요소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교육과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테크니컬 다이빙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까요? 먼저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깊은 수심에서 장시간 잠수를 할 수 있도록 실린더 2개가 한 세트로 연결된 더블 실린더 시스템을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각각의 실린더는 하나의 밸브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각각의 실린더를 연결하거나 분리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솔레이션 밸브가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2개의 실린더에 같은 종류의 기체를 2배만큼 담을 수도 있고 또는 각각의 실린더에 서로 다른 종류의 기체를 분리해서 담을 수도 있습니다. 밸브는 보다 견고하게 연결할 수 있는 딘 방식을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실린더가 2개인 만큼 무게도 더 나가기 때문에 보다 강한 체력이 필요하겠죠.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레크레이션 스쿠버 다이빙에서 사용하는 자켓형과는 다른 백플레이트와 하네스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백마운트 방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장비의 추가 실린더나 수중 이동 장비인 스쿠터와 같은 다른 전문 장비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기본으로 하는 수평 자세를 잡기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보다 더 엄격한 감압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별도의 실린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스테이지 또는 데코 탱크라고 부릅니다. 잠수를 하는 수심과 감압 절차에 따라서 하나를 사용하기도 하고 많게는 추가로 4개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호흡기도 조금 다른 장비를 사용합니다. 레크레이션 스쿠버 다이빙에서와 마찬가지로 2개의 호흡기를 기본으로 사용하지만 각각의 호흡기는 더블 실린더의 각 탱크에 연결하고요. 짧은 호수를 사용하는 호흡기를 예비용으로, 긴 호수를 사용하는 것을 주호흡기로 사용합니다. 다이버가 호흡을 하며 내뱉는 날숨에는 아직 많은 산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리브리더라고 부르는 제호흡기 시스템은 다이버의 날숨을 회수해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부족한 산소를 보충해서 다시 정상적인 호흡용 기체로 만들어주는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기통을 사용할 때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잠수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제호흡기를 사용할 때는 내뱉는 호흡이 재활용되기 때문에 공기방울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제호흡기는 원래 군대에서 특수부대원들이 사용하던 특수 장비였지만 오랜 시간 잠수를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 때문에 이제는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다이빙 컴퓨터가 고장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주 컴퓨터와 보조 컴퓨터 2개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일반 레크레이션 스쿠버 다이빙보다 복잡한 감압 절차와 혼합 기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조건을 지원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보다 깊은 수심이나 난파선, 동굴과 같이 주로 어두운 장소를 탐험하기 때문에 빛을 밝게 비춰줄 수 있는 수중 라이트 시스템을 필수 장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손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수신호와 더불어 이 수중 라이트로 일행들끼리 신호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보다 위험한 곳에서 하는 잠수 활동이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라이트가 고장나거나 하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반드시 예비 라이트까지 2개를 준비해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SMB, 서피스 마커 V라고 부르는 위치 표시용 부표는 바닷속 다이버가 수면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거나 상승을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 그리고 다이버의 위치 표시용으로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물론 이 장비는 꼭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레저 스쿠버 다이빙에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릴은 동굴이나 큰 난파선 같이 복잡한 곳을 탐험할 때 다이버가 다시 안전하게 되돌아 나올 수 있도록 입구에서부터 줄을 풀어가며 경로를 남겨놓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릴은 감겨있는 줄의 길이에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데요. 보통 100m, 50m, 15m 길이의 릴을 주로 사용합니다. 혼합 기체를 사용하는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사용하는 기체의 혼합 비율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또는 어느 정도로 혼합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체 분석기를 사용합니다. 기체 혼합 비율에 따라서 사용 수심, 감압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안전한 다이빙을 위해서는 사용하는 기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체 분석은 다이버 자신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보다는 다이버 자신이 직접 자기가 사용할 기체의 성분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석한 다음에는 그 성분비와 최대 사용 수심을 적어서 실린더에 표시해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드 마운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통의 더블 실린더 시스템은 등에 매는 형식으로 사용하는데 사이드 마운트는 개별 싱글 탱크를 옆구리 쪽에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장비를 이렇게 사용하면 아무래도 장비를 세팅한 다이버의 신체 면적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동굴이나 난파선과 같이 좁은 곳을 통과해야 하는 잠수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린더가 몸의 옆에 위치하기 때문에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요구하는 수평 자세를 잡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람이 숨쉬는 공기는 약 78%의 질소와 약 21%의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체 구성 비율은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깊은 수심에서 수압으로 압축된 높은 밀도, 즉 많은 양의 압축 공기를 흡입하는 경우에는 신체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질소 마취 증상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호흡용 기체에서 질소의 양을 줄이고 그만큼 산소의 양을 늘려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기체를 나이트록스라고 부릅니다. 일정 수준보다 더 깊은 수심에서는 이제 산소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기체에서 산소의 양을 조금 줄이고 그 대신 헬륨을 채워 넣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기체를 트라이믹스라고 부릅니다. 나이트록스나 트라이믹스를 사용할 때는 잠수 진행하고자 하는 수심과 계획에 따라서 그 구성비가 달라지는데요. 무엇보다도 잠수하는 동안 그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혼합기체의 사용 수심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테크니컬 다이빙은 일반 레저 스쿠버 다이빙보다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수중 레저 활동도 마찬가지지만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안전하게 목적 활동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전문 이론과 환경에 대한 지식, 다이빙 계획과 필요 잠수 기술을 충분히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잠수 계획을 수립하고 빠진 것이 없도록 꼼꼼하게 사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다이빙을 하기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건 기본이겠죠. 일반 스쿠버 다이빙에서는 2명이 짝을 이루는 게 기본이라면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최소 3명이 한 팀을 이루어 진행해야 합니다. 각 팀원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다이버는 잠수 계획을 책임지고 B 다이버는 적절한 사용 기체 성분과 필요 기체량을 확인하고 C 다이버는 수심과 시간을 관리하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은 조금씩 중복해서 확인하도록 해서 팀 전체가 좀 더 안전하게 다이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체와 생명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다른 수중 레저 활동들과 마찬가지로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도 바닷속 환경에서 다이버 자신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적절한 다이빙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상황에서 지켜야 할 안전 상황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환상적인 수중 환경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크니컬 다이빙에 관해서 꽤 많은 내용을 살펴보셨는데요. 실제로 테크니컬 다이빙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 배워야 할 이론과 지식은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앞으로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늘 안전하고 즐겁게 수중 세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